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는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ABC IPTV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BC IPTV 전격 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아산시장 복귀왕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 시민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6.4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 재선에 도전하시는데, 네, 어떤 동기로 다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요? 네, 우선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대과 없이 민선 오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일을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민선 오기는 민선 3, 4기의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고, 그 이후에 민선 5기를 넘어서 새로운 아산의 성장 동력과 과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사실상 4년 내에 복귀왕의 시정 철학을 담아내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연결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민선 5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사업들을 제가 시작하고 또 일정 부분 사업에 있어서는 마무리도 좀 짓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재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4년간 아산시정을 이끄시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가장 큰 아쉬움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산의 성장 심장이 신도시 지역인데 신도시 2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도 균형 발전 철학을 버리고 수도권 집중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지역이 지방 중에서 우리 아산, 천안, 당진 이쪽 지역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의 변화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아쉬운 측면으로 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아산시정에 관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실지일 텐데요. 후보님께서 시정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계신지요? 제가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걸고 일을 했는데요. 기분 좋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틀을 변화시키면서 혹시 가져올 수 있는 피로감을 없애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활짝 웃는 아산을 좀 만들어내자, 모두가 기분 좋게끔 만들자라는 그 슬로건이었는데,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죠. 그 잘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제대로 없고 영화관도 없는 아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영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터미널 앞에 그 일부 그 부지가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토지주와 협상이 안 돼서 아직은 좀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늦어도 내년 여름이면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도로도 일부 좀 넓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민선 5기에서 시작한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 마중버스, 마중택시, 이런 것들을 그 대한민국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냈는데, 시작해놓은 것을 제대로 그 제도로서 안착시키는 이런 역할을
시작한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 유치를 우리 30만 시민 가운데서 16만 명의 그 서명을 받아가면서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국체전 또한 유치를 해낸 장본인이 체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서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과제,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제, 시골 구석에도 혹은 신도시에 살아도 대도시만큼의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산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큰 이벤트인 전국체전을 잘 치러내는 것, 이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가 병원 문제입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종합병원이라도 하나 들어와야 될 텐데 라는 시민 여러분의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문제하고 영어관 문제 해결해 놓으니까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문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밖에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시작해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아산시가 정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잘 마련된 도시로 만드는 과제가 민선 6기의 주요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고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아산시의 행정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함께 출마하는 타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차별화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아산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별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아산시정을 구석구석 살피고 직접 결제를 해가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공백 없이 그리고 해왔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시장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운영을 했어요. 선거법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들이 많아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면서 시민들과의 불편함을 직접 귀로 듣고, 그리고 집단 민원이 있는 현장에도 제가 피하지 않고 찾아가면서 만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센터를 만들고 얼마 전에 KS 인증까지 받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시정혁신, 그리고 생활 민원 TF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전화나 혹은 온라인으로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이런 변화들을 해왔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가운데에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 과제로서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산시의 청렴도가 민선 4기에서 5기까지 사실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게 좀 답답함인데 이유를 좀 살펴보면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 다양한 요구들을 행정에서 일일이 다 빠르게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자치단체 도시들의 공통점이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는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을 해서 감사 담당관을 직업공무원이 아닌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후보님 아산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학창 시절도 아산에서 보내신 아산 토박이시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후보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아이였고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는 혼자서 집에도 못 가는 조금 덜 떨어진 1학년, 그리고 웅변을 좀 잘해서 인정을 받았고, 중학교 때는 남들보다 키가 적게 커서 늦게 커서 조금 기죽어 살았던, 하지만 중학교 때도 또 웅변을 잘하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나름대로 유명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다 똑같이 그 사춘기를 보내고 또 입시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그 아산고등학교 담 옆에 있었던 지금 시청 자리인 사과과수원에 친구들과 함께 서리도 하고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또 사회생활을 해오셨어요. 네, 혹 정치의 꿈을 키워오시면서 후보님만의 정치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없다라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 자세,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나를 헌신하겠다라는 자세가 없이 입신양면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되면 정치가 공공의 것이 아닌 개인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한 정치적 폐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는 늘 언제든지 시민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4년 동안 시정을 펼쳤고요. 또 전에 국회의원을 할 때도 언제든지 다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시민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다잡고 있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활동을 하셔서 취미생활을 하실 시간이 있으실지, 여가 시간은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이시자 남편이시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불행한 여자가 정치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고 잘 못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큰 녀석은 지금 군에 가 있고 작은 녀석이 이제 고3인데요. 가정의 달 5월인데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는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자랑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자 유가족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식을 못 만나고 있는 그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작은 녀석이 토요일이면 오는데 참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 작은 녀석 보면서 그 부모님들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참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 대처가 이렇게 늦장을 부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에서부터 이런 세월호의 사고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정의 달 5월인데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세월호 관계자, 유가족, 희생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성과도 있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효도 아산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께 목욕
서비스 정책을 비롯해서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일정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아산에서 젊은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선 오기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 지역으로 대학 입학생의 숫자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산, 더 발전하는 아산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재선을 하겠다고 감히 나섰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아산에는 많은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온천천 조성사업, 여러분들 공사 기간 동안 좀 힘드시고 짜증나시죠? 하지만 집 짓는 동안 잠시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공사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원도심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신정호지구라든지 온천지구 그리고 싸전지구의 도시개발 사업들 잘 진행하는 민선 6기가 돼서 우리 아산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불편하시죠? 천안 아산, 아산 천안 간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도시 해제 지역의 그 교통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올 연말쯤이면 아마 효과가 나올 텐데 도로의 불편함은 올 연말 군도 3호선을 비롯해서 그 동서축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개통되면서 해결이 될 텐데 이러한 우리 아산의 그 과제들, 이런 과제들을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아산 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 복귀왕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이 주인인 아산 시정 민선 6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ABC 전격 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아산시장에 도전하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복귀왕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